안녕하세요. 개도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5번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인벤터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해서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사용법을 몰라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좀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올릴 인벤터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15번 보면은 1번 부품하고 2번 부품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립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X축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Y축,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서 이 뒤쪽으로 여기는 Z축,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모델링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축 방향을 적용을 시켜서 기준면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부품을 보시면은 여기에 A라는 치수가 있고 B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산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A 부분은 이 사이에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치수를 보면은 반지름 3, 다시 말해서 파이 6에 해당이 되겠죠. 문제에서 공차의 한계를 1mm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0.2mm 정도를 여유를 주고 0.8mm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파이에 6mm에서 0.8mm를 마이너스 시킨 5.2mm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부분은 여기 있는 이 호음 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호음 부분, 이 사이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치수를 보시면은 여기는 30에서 2mm씩 마이너스가 된 26mm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B 부분은 이 26mm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이 B 부분은 26mm에 플러스 0.8mm를 해서 26.8mm 치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의 산출이 전부 끝났고 기준면을 결정했기 때문에 인벤터를 열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면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는 디폴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도면의 표준은 ISO 표준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새로 만들기로 가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열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먼저 부품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15번 폴더를 바탕화면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셨을 때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지시를 하시는 대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품 1번과 부품 2번의 파일은 제출하는 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명은 자유롭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품 1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났으면은 이제 원점을 내려서 그 밑에 있는 X축, Y축이 포함된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줍니다. 제일 먼저 해줄 스케치는 가운데에 있는 이 홈 부분인데요. 위에 호가 있고 가운데 선이 연결되고 또 아래 부분에 호가 있죠. 이거를 호를 그리고 선을 그리고 호를 그리고 선을 그려서 제도할 수도 있지만 직사각형 밑에 보시면은 중심 대 중심 슬롯이 있습니다. 자, 이 툴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이 홈 부분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으로 제도를 한 다음에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중심점은 원점에 일치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 사이의 거리가 3m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수를 3mm. 다음 호 부분은 반지름 3mm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3mm. 자, 이렇게 해주면 쉽게 이 홈 모양을 제도할 수가 있죠. 이제는 밖에 있는 이 외형선을 그도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호 모양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또 아래로 선을 하나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는 구속 조건에서 동심 구속을 선택한 다음에 이 호와 이 호는 중심이 같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선과 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부드럽게 접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접선 구속을 이용해서 선과 호를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게 다 됐으면은 이제 치수를 입력합니다. 밖에 있는 이 호의 치수는 9mm입니다. 9mm.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밑에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제도를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서 자, 가로 길이가 여기에 보면 50, 그 다음에 높이는 5로 되어 있죠. 그래서 50 탭에 5 엔터를 해주면 바로 이러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되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칭 구속을 이용해서 자, 이 선은 이 선과 여기 있는 중심을 이용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다음 제일 이 선의 밑에 있는 선은 여기 끝점에 1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자, 여기 끝점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11mm.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고 다음에 이 선과 이 선,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목깎이처럼 돼 있죠. 우선 연장을 해서 선을 이렇게 맞춰 주시고 다음 목깎이를 이용해서 목깎이 치수는 반지름이 5mm.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의 모를 깎습니다. 자, 여기 목깎이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선분이 자동으로 제거가 됐죠. 자, 이 부분은 따로 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목깎이. 그래서 치수는 5mm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모를 깎아줍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자,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됐죠. 그럼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돌초를 이용해서 프로파일 영역은 여기를 잡아줍니다. 도형을 보시면 가운데가 중심축이 있어서 양쪽으로 대칭되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 치수는 30mm입니다. 따라서 대칭을 선택해주고 치수는 30mm를 줍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이러한 홈 부분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홈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 스케치를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역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호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동심을 이용해서 이 호는 이 호의 동심이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다음 접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선과 이 호는 접선이다. 또 이 선과 이 호도 접선이다.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해서 여기에 있는 호는 반지름 6mm, 그 다음에 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를 할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돌초를 이용하고 차집합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깊이는 2mm. 자, 요만큼 여기를 제거를 할 겁니다. 자, 이 형상이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대칭을 이용해서 피처는 방금 작업한 이 돌출을 선택을 하시고, 미러 평면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XY 평면 정면을 잡아서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죠. 자, 이게 맞으면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쪽과 이쪽에 동일한 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 부분에 이러한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은 잠깐 숨겨주기 위해서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들은 구성선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홈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수를 보시면은 50에 20mm입니다. 그래서 50, 20.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이 사각형은 이 형상의 한 가운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평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중간점은 원점에 이렇게 수평이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 선의 중간점은 여기 원점에 수직이다 이렇게 맞춰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다시 돌출로 들어가서 차집합을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전부 제거를 시킵니다. 따라서 범위는 다음 면까지,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은 자,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이 밑에 바닥에 이만큼 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역시 여기에도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치수가 33에 7mm 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역시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 중간점은 여기에 수평, 그 다음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에 중간점은 여기에 수직 이렇게 맞춰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돌출을 해서 차집합. 자, 프로파일은 여기가 되고요. 범위는 다음 면까지 확인해 주시면 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만들어진 형상을
이제 최종 점검을 해보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제거가 되어 있는데 이쪽 모서리는 5mm, 이쪽 모서리는 10mm 이렇게 제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각기를 이용해서 첫 번째 10mm, 10mm로 제거된 모서리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5mm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려면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5mm를 넣어서, 자,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각각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의 모양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죠. 자, 이게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비번호를 새깁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배정된 번호가 없으니까 문제하고 동일하게 01을 입력합니다. 여러분 비번호가 02 그러면은 02번, 05번이면 0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치수의 크기, 이 크기는 한 6mm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틀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반듯하게 맞추기 위해서 회전을 선택하시고, 자, 글자를 선택합니다. 중심점은 여기 중간점 선택을 해주시고, 각도는 얘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따라서 각도를 여기에다가 90도 해서 엔터를 해주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자리가 잡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적당한 자리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다 되면은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문자, 방향은 아랫방향이고 음각으로 해서 1mm만큼 음각을 새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부품 1번의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닫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오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부품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부품 2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이쪽 방향은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Z축입니다. 따라서 Y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전체 길이가 34mm이기 때문에 라인을 이용해서 34mm의 라인을 그립니다. 이 34mm 라인의 정중앙이 이 원점과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를 이용해서 여기에 중간점은 원점에 일치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상의 모양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고요.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은 여기에 일치하고 여기 끝점은 여기에 일치한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부분은 서로 상호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형상투영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축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 축은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 대칭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는
여기에 대칭이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일선상,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이다. 그 다음에 크기가 동등해야 되죠. 따라서 동일. 자,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하다.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치수 입력을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중심 부분은 5.2파이 5.2파이로 하시고, 여기 끝부분은 10파이입니다. 여기는 10파이.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요 부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26.8mm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회전 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럼 가운데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면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그대로 세워진 대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눕혀서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윗면이 숨겨주시고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사각형의 크기가 폭이 6mm고요. 세로는 4mm입니다. 그래서 4mm, 6mm. 6mm와 4mm짜리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시고 나서 역시 수평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중심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합니다. 그래서 돌출된 부분을 보면은 가운데에 대칭선이 있고요. 전체 길이가 16mm죠. 그래서 대칭으로 하고 16mm. 자, 이렇게 해주면 2번 부품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품도 닫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립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자, 먼저 기본이 되는 부품 1번을 먼저 열어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 주시고, 다음 다시 배치를 열어서 2번 부품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구속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중심의 평면을 X축으로 잡았었죠. 따라서 여기 부품 1번의 원점을 풀고 부품 2번도 원점을 풀어서 각각 XZ 평면과 XZ 평면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이거를 플러시로 배치를 해주면은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적용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틀어서 이 부분이 정중앙으로 배치가 되도록 합니다. 1번 부품에서도 XY 평면, 2번 부품에서도 XY 평면 이렇게 잡아서 플러시 시켜주시면은 정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쪽 좌우로는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 한 가운데와 여기 한 가운데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구속을 해서 이 가운데 YZ 평면과 여기도 YZ 평면을 이렇게 해서 플러시 시켜주시면은 이제 정중앙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면 이렇게 보고요. 평면 이렇게 해서 간격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는 다시 정면으로 해서 이제 옆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쪽으로 우측 면도를 바로 잡으면 여기가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 사이도 정확하게 간격이 잘 맞아 돼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요. 처음에 저장은 비번호로 저장을 하십니다. 비번호. 저는 구별하기 위해서 문제 번호를 15를 입력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이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 비번호만 입력을 하고 파일 형식은 IAM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일 형식을 STP 파일로 바꿔주시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프로토콜이라든가 정확도, 스케치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서포트가 가장 적게 생성이 되고 나중에 후처리하기 편리할 것인가를 잘 감안을 하셔서 자리를 잡고 ST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가서 파일의 형식을 STL로 하시고 옵션에 가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파일 3개의 저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부품 1번, 2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비번호 IAM, 비번호 STL, 비번호 STP 이 3개의 파일하고 여기에 있는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그 G코드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해서 총 4개의 파일을 지정된 USB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문제 15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